우리 병원이 좀 임플란트 수술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치과마다도 임플란트가 필요한 개수를 다르게 말해주기도 한다 하더라고요.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? 이제 우리 치과도 한 달에 이렇게 수백 개씩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심었을 때 이 환자분들이 좀 오래오래 잘 쓰시더라. 이런 노하우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거거든. 오전이. 뭐 보고 있는 거야?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임플란트실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한번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 수납방 안에 지금 이 박스들은 다 뭐예요? 이렇게 수술만 하는 그 수술실인데 임플란트 그 기둥 있잖아. 네. 그거 이제 새 제품들을 이렇게 좀 진열을 해놓고 수술할 때 여기서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넣어드리는 거지. 와, 그럼 여기 지금 다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? 한 달에도 이제 수백 개씩 수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수술실이 지금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4개가 있는 거거든. 우리 병원이 좀 임플란트 수술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것도 이제 바로바로 이제 좀 쓰고 나면은 채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지. 원장님께서 이렇게 한 달에 정말 많은 임플란트를 지금 식립하고 계시는데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간략하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임플란트는 이제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게 임플란트 픽스처라는 거거든. 여기 이제 많이 있는 것들도 다 임플란트 픽스처가 있는 거고,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은 잇몸 뼈 속에 이렇게 심어드린 다음에 이게 그 치아 뼈랑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되는 성질이 있는 거거든. 그래서 몇 달이 지나서 이게 치아 주변 뼈랑 단단하게 결합을 한 다음에 이게 딱 튼튼하게 이제 고정이 되면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머리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일반 치아처럼 환자분들이 좀 편하게 씹으실 수가 있는 거지. 기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치아를 이제 빼고 나서 염증이 너무 심하고 뼈가 좀 많이 없으셨던 경우에는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서너 달까지 기다렸다가 아까 말한 기둥을 심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은 치아를 뽑으면서 좀 최대한 기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심는 걸 시도를 많이 하거든.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임플란트가 완성이 되는 거지.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다 치아를 발치를 하잖아요. 그러면 임플란트 심기 전까지는 어떻게 실생활을 지내나요? 치아가 빠지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1달 동안 고기를 좀 비워두셔야 되잖아.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치아가 비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을 떠가지고 꼈다 뺐다 하는 임시틀니 작은 거를 좀 만들어 드리거든. 그거를 조금 쓰시는 경우가 있고,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보이지는 않잖아. 그래서 대부분은 좀 그냥 비워두시는 경우도 있고, 이렇게 씹는 힘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임시틀니가 사실 그 가리개 역할은 되는데 이렇게 씹는 역할까지 좀 완벽히 재현이 되지는 않거든. 그런 게 좀 한계가 있는 편이지. 근데 당연히 환자마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치과마다도 임플란트가 필요한 개수를 다르게 말해주기도 한다 하더라고요.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? 결국에는 이제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치아 빠진 개수대로 다 심는 게 아니라 조금 작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. 그런 부분 때문에 치과마다 임플란트 그 기둥을 넣는 개수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.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마다 케이스마다 너무 다양한 변수가 있고, 결국에는 그 치아가 빠진 위치, 앞니냐 아니면 어금니냐 아니면 그 빠진 부위에 그 뼈가 좀 얼마나 남아 있느냐, 상태가 좀 얼마나 나쁜가, 변수가 많게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. 근데 대부분의 치과들이 필요 없는 임플란트를 몇 개씩 더 넣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치과를 좀 믿고 판단을 조금 따라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우리 치과도 한 달에 이렇게 수백 개씩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심었을 때 이 환자분들이 좀 오래오래 잘 쓰시더라, 이런 노하우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거거든. 그래서 우리는 그 노하우대로 환자분들한테 좀 최적의 개수를 좀 안내 드리고 있어. 좀 비용이 큰 걱정일 텐데 방법이 있을까요? 예를 들어 카드 할부처럼 임플란트도 나눠서 치료를 받아볼 수 없나요?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나 시간 문제나 이런 거가 좀 있으실 수 있잖아.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좀 제일 불편해 하신다거나 좀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 먼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,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은 결국에는 남은 부위는 결국에는 좀 계속 못 쓰시는 거잖아. 그럼 이제 완성된 부분으로 이제 너무 계속 그쪽을 쓰시다 보면은 이제 힘을 좀 나눠받지를 못해서 그 부분이 좀 원래 정상적인 경우보다 좀 다시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. 임플란트 필요한 게 여러 부위가 있으면은 이제 전부 다 하시면은 사실 씹기에도 제일 좋고 힘을 좀 나눠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조금 먼저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.
여기 임플란트 하고 나서 흔들린다거나 주위염 같은 이 염증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이런 걸 좀 보완하는 신기술은 없나요? 요즘 좀 그거 관련해서 핫하게 나오는 게 그 리쥬란 있잖아. 네네. 우리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거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주변에 좀 뼈가 좀 녹고 있다거나 했을 때 물론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이 조금 없어지면서 뼈가 다시 차오른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. 그래서 방금 이제 말한 거에 대한 거는 PDRN 주사가 있을 것 같고 방금 말한 PDRN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요 예전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요거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. 세포 재생이 촉진되는 거면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 필요할 때도 도움이 되나요? 그치. 뭐 임플란트를 할 때 그 이제 심는 자리가 완전히 깨끗하고 또 뼈도 좀 풍부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치아가 빠지기 전에 거기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 잡은 뼈가 너무 없다거나 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뼈 이식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서 뼈 이식을 좀 많이 하고 그 환자분의 피에서 이제 체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영양분을 좀 추출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랑 뼈 이식할 때 같이 넣어드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전에 말한 PDRN 주사 있잖아. 그거를 이제 수술 후에 같이 좀 놔드리고 하면은 임플란트가 이제 뼈랑 좀 이제 잘 붙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지. 원장님 보여주실 게 어떤 건가요? 이게 그 자가혈 임플란트를 할 때 쓰이는 기계인데 결국에는 이제 뭐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본인의 성분보다 좋은 거는 없을 거잖아. 수술하시는 분의 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기처럼 이렇게 돌려서 그 피에서 영양분을 좀 뽑아내가지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때 같이 넣어드리는 거거든. 이제 본인의 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면역 거부 반응이나 그런 것도 이제 전혀 없고 임플란트를 하고 뼈 이식을 했을 때 이제 그게 회복에 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지. 임플란트는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나요? 기본적으로는 요 심는 개수에 따라서 좀 가격이 좀 달라지고 뭐 평균적으로 보자면은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될 것 같고 물론 요거는 딱 기본적인 비용이고 만약에 이제 뼈 이식이 좀 많이 필요하다거나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요 상악동 관련해서 그런 거상술이 필요하다거나 하면은 조금 그 관련된 비용이 추가될 수는 있지. 원장님한테 임플란트를 받으면 AS도 받을 수 있나요? 그치, 물론 AS를 해드려야 되고 우리 병원은 그 기준 관련해서는 임플란트가 요 기둥이 있고 머리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. 그 머리 부분 관련해서는 AS를 1년으로 두고 있고 그 뿌리는 5년으로 해드리고 있어. 만약에 크라운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빠서 못 오면 어떻게 하나요? 우리 병원은 이제 365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이제 매일매일 이제 열어두고 있고 그리고 평일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9시까지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좀 와서 진료를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임플란트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? 우리나라는 지금 65세 이상 분들이면은 그 나라에서 2개까지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드리거든. 요거에 관련해서 뭐 보철물이나 임플란트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우리가 예전에 찍어놨던 요 영상 있잖아. 요거를 조금 다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임플란트에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고려할 게 많은 것 같아요. 내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 병원을 막 한 달에도 이제 한 300~400개씩 이제 환자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좀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.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하시면은 조금 더 섬세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. 주말이나 야간에도 진료하신다고 들었는데 직장인이나 부모님 모시고 오는 자녀분들한테는 진짜 좋겠네요. 그치. 병원 진료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바쁘신 환자분들도 오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명절이나 뭐 주말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항상 좀 오픈을 하고 특히 평일에는 직장인 분들도 직장 마치고 오실 수 있게 야간 9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거든.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. 그럼 자세한 상담이나 이런 문의를 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문의를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이나 고정 댓글 링크를 참조를 해주셔서 언제든지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